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어떤 경우에 가맹점 모집에 소위 효과를 발휘하고 어떤 경우에 가맹점 모집에 실패하느냐. 결국 그 메시지를 제대로 만들었느냐 못 만들었느냐 하고 그 메시지를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전달했느냐 못 전달했느냐. 신문 광고를 냈더니 어떤 회사에서 광고 효과가 없더라. 그리고 이 회사 사장님이 더 이상 신문 광고는 안 해 그럽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광고 시간대를 잘못 정했는지는 거는 모르고 또는 자기가 광고를 그따위로 만든 거는 모르는 상태에서 신문 광고는 효과가 없는 거라고 단정해버리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메시지에 관련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게 똑같아요. 인터넷 광고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겁니다. 여담으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오버초나 요즘 네이버가 이제 오버초에서 탈퇴를 했으니까 네이버나 오버초에 들어가서 어떤 특정 키워드가 검색될 때 한 10,000회 정도가 검색이 되면 실제 여러분들이 등록했던 광고는 몇 %나 클릭을 하나요? 혹시 오버초 광고 하시는 분들 몇 % 정도 나오나요? 어떤 키워드 거세요? 키워드 하나당 클릭률. 예, 예, 예. 3%에서 5%면 대박이에요. 잘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특정 아이템이라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물론 브랜드를 검색을 해서 그 브랜드 정보가 있다고 하면 얘가 달라지지만 만약에 창업이라는 키워드를 누군가가 노출이 10,000회가 됐는데 3% 5%를 클릭을 한다면 그건 대박이거든요. 실제로 0.5%도 안 나오죠. 0.5%도 안 나와요. 그 클릭률이 노출 빈도에 비해서 0.5%도 안 나와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그거를 높게 나오는 방법들이 결국은 그 문구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그 뒤에 설명해 놓은 한 줄 두 줄을 어떻게 쓰느냐를 가지고 소위 그 퍼센티지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키워드 광고가 다 키워드 광고, 오버초 광고를 하면 광고 효과가 있고 오버초 광고를 안 하면 광고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오버초 광고를 하더라도 그 앞에 제목을 어떻게 달고 뒤에 설명을 어떻게 다느냐 그 메시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노출된 빈도에 비해서 몇 %를 클릭하느냐가 결정이 된다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회사는 효과가 있고 어떤 회사는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시간을 끝내기 전에 제가 프랜차이즈 홍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다고 했으니까 홍보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창업경영신문사 사장이니까 그냥 제 얘기 믿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보도자료 써서 보내주면 우리는 채택합니다. 뭐 이런 거고요. 저도 되게 부담스러운 문구, 저희가 이 세미나 광고를 내보낸 문구 중에 되게 부담스러운 문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창업경영신문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십시오. 자,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창업경영신문은 기사를 안 실어준대요. 창업경영신문은 기사를 안 실어준대요. 창업경영신문은 사장하고 친한 데만 실어준대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저희 기자들요, 여기 지금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저희 없는데요. 저희 기자들 기사 개수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루에 제가 주요 기사를 두 개 이상을 무조건 쓰게 하거든요. 일주일에 주요 기사를 10개 이상 써내지 못하면 주말에까지 남아서 기사를 쓰게끔 한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사 개수에 스트레스를 받겠죠. 하루에 기사를 2개 쓰기가 쉽다면 쉬운 일이지만 어렵다면 어렵거든요. 단신들 다 빼고니까. 그럼 그런 기자들이 이거 뭐 나하고 친하다고 써주고 나하고 친하지 않다고 안 써주고 이러겠어요? 아닙니다. 어떤 기사는, 어떤 보도자료는 보내주면 그 보도자료를 실어주고 어떤 건 안 실어주는데 그 기준점이나 이런 것들을 오늘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또 그게 마케팅 효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을 할 건데요. 이거를 정확히 아시면 그 다음에 저희한테 보도자료를 보내주시라고요. 그러면 거의 게재가 될 겁니다.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다면. 그리고 그거는 창업경영신문만의 기준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신문사들이 모두 기자들이라고 하면 기사 개수에 대해서 항상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물론 아무 때나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내주는 걸 다 실어주면 홍보대행사들도 못 먹고 살고요. 예를 들면 홍보대행을 주 업으로 하는 컨설턴트들도 못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조절을 하겠지만 그래도 기사를 멋지게 만들어서 보내주면 자기 이름으로 그거 내보내고 싶거든요. 자기 이름으로 그 기사 내보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은 우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회사만의 기준이 아니라 모든 신문사들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홍보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이냐 똑같습니다. 홍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기사를 쓰는 방법, 홍보기사 보도자료를 만드는 거는 홍보의 한 방법인데요. 홍보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프로모션의 한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프로모션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홍보는 사실은 메시지를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거를 문구로, 기사로, 기사체로 만들어야 되죠. 그 메시지를 내가 알리고 싶은 메시지는 정해져 있는데 그 메시지를 표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홍보기사를 만들 때 그 메시지를 만드는 겁니다. 뭐 가지고 만든다고요? 상품 컨셉과 소위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통은 만들어요. 근데 사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자, 이 메시지를 만드는 것이 보도자료의 핵심입니다. 내가 전달하려고자 하는 보도자료를 만드셔야 돼요. 그 메시지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요, 가맹본부들이 저희한테 보내주는 보도자료가 어떤 보도자료냐면 영등포에서 새로운 가맹점 열었어요. 도대체 누구한테 무엇을 전달하겠다는 겁니까? 창업경영신문 독자가 특정 브랜드가 영등포에다 가맹점 낸 거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거를 보내주면서, 그런 보도자료를 보내주면서 안 실어준다고 얘기를 해요. 신메뉴를 개발했대요. 신메뉴를 개발했대요. 신메뉴 개발 기사는 어디에다 내는 거냐면 조선일보에다 내는 겁니다. 신메뉴 개발 기사는 소위 그 매장에 방문을 할 사람들, 와서 레스토랑이라면 레스토랑에 와서 그 뭔가를 사 먹을 사람들한테 이런 신메뉴 만들었으니까 와서 드셔보십시오라는 그 메시지 아니에요? 그거는 가맹점 모집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고 매장에 찾아주십시오라는 메시지거든요. 그 창업경영신문에요. 저희 솔직한 얘기로 창업경영신문 하루 평균 방문자 수 5,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 가지고 거기서 그것도 특정 매장으로 따지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있는 매장으로 따지면. 그런 기사를 우리 쪽에 실으면 그거는 쓰레기가 돼요. 저희는 그 기사를 안 실는 겁니다. 그러면 신메뉴에 대해서 신메뉴를 개발했다라고 하는 거를 기사로 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창업경영신문에 보내려면 창업경영신문의 독자가 누굽니까? 창업자들이에요. 창업할 사람들.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 신메뉴를 뭔가 멋지게 표현을 하려면 신메뉴 개발에 이런 신메뉴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서 그 신메뉴 개발이 가맹점 매출에 어떻게 공헌을 하고 가맹점 매출에 소위 말해 가맹점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신메뉴 개발이 소위 가맹점들의 사업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신메뉴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만약에 그 보도자료에 담았다면 저희가 그 기사를 채택을 할 겁니다. 메시지가 뭐냐면 창업자들이 고객이라고요. 창업자들이 고객. 그러면 창업자들이 관심 있을 만한 내용으로 메시지를 만들어야지 왜 메시지가 아무 때나 다 달라집니까? 대표이사가 LA 가가지고 뭐 세미나하고 온 거 그거는 저기 광고를 꾸준히 주는 조선일보 광고주가 조선일보에다 광고 꾸준히 주면서 우리 사장님 어디 갔다 왔으니까 실어달라고 할 때 실어주는 기사지. 그런 기사는 쓰레기라고요, 쓰레기. 그런 거는 안 실른다는 겁니다. 보도자료, 가맹본부가 만들어야 되는 보도자료는 특히나 가맹점 모집에 도움이 되는 보도자료는요, 창업자가 관심이 있는 거를 글로, 보도자료로 만들어줘야 돼요. 전달하고자 하고 싶은 내용, 창업자들이 대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구나 그 내용을 읽으면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직설적인 표현, 이건 제가 이제 자랑을 쓸 때 얘기입니다. 자랑을 쓸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네 브랜드가 최고라고 써놓으면 어떤 기자가 그 기사를 실겠냐고요. 홍보 기사 한 달에 몇 건 써달라고 돈을 1,000만 원 맡기지 않는 한. 일방적인 자랑, 직설적인 자랑 이런 기사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해야 가맹점 모집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 드라마에다 PPL 광고는 하나만 할 겁니다. 드라마에 PPL 광고 하면서 거기서 우리 브랜드로 창업하면 막 대박 친다고 막 설명합니까? 이상하게 드라마의 PPL 광고는 브랜드도 직접적으로 안 나가거든요.
물론 다 알 수 있게 나가지만, 근데 PPL 광고는 막 못해가지고 막 몇 억씩 들고 막 준비하면서 유독 기사 보도 자료를 쓸 때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자랑 일색으로 써놓는단 말이죠. 안 실어줍니다. 안 실어줍니다. 신문사는요, 자기네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사이거나 자기네 독자들이 그 정보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때 그 기사를 실어주는 거고, 그러면 보도자료를 만드는 가맹본부는 또는 홍보 대행사들은 그 매체의 성격에 맞는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뿌려야 되는데, 이거 창업경영신문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신문이든지 간에 가맹점 모집에 도움이 되는 기사를 쓰려면 철저하게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가끔씩 필요할 때 있죠. 가끔씩 미친 듯이 그냥 자랑을 해버려야 되는 경우. 그럴 때는 돈 주고 광고 하잖아요. 아니, 돈 주고 기사 쓰잖아요. 그죠? 뭐 지금 우리 이 업계에서도 뭐 1년에 한 1,000만 원 주면 그냥 기사 마음껏 써주는 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활용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돈 안 들이고 보도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사는 안 됩니다.